호주가 원래 이렇게 부자였나요? 돈이 열리는 돈나무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호주는 정말 막 퍼주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많은 돈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결국 빚잔치인가요? 안녕하세요. 라온 편집실의 편집장 미아입니다. 호주의 코로나 상황은 정말 긍정적인 분위기로 유지가 되고 있고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부터 셧다운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쯤엔 연방정부에서 공식적인 규제 완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아직은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보조금을 발표해서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예기치 못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많은 유학생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연방정부의 부양책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보조금 정책도 곧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3차 경기 부양책 발표 후에 연방정부는 입장을 정확히 표명했는데요. 현재 호주는 자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워킹비자를 포함한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보조금 정책은 계획하고 있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서포트할 능력이 없다면 자국으로 돌아가길 권고했었습니다. 이 발표 후에 어느 나라도 외국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당연한 조치다라는 의견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의 정책이라는 비난의 의견이 상반되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결정과는 반대로 각 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보조금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호주 전체 예산을 결정하는 연방정부 입장에선 자국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조할 여력이 되진 않았지만 각 주정부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한 듯 보입니다. 호주 주정부에서 유학생이나 임시비자들을 위한 보조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유학생들 위해서 빅토리아주에선 1,100불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선 500불을, 타지메니아에선 유학생을 포함한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개인당 250불, 가족에겐 1,000불을 보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CT주에선 45만 불의 구호자금을 유학생을 포함한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퀸즐랜드에선 2.2밀리언 달러의 재정을 유학생들 위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에선 학생들에게 임시숙소나 보급품,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뉴사우스 웨일즈는 호주 유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공부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호주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근래 없는 파격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호주 정부는 코로나 사태의 회복을 위한 부양책으로 총 276빌리언 달러를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사실 정말 와닿지도 않고 감도 안 오는 숫자이긴 한데 과연 이 많은 돈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래 호주가 이렇게 돈이 많았던 걸까요? 비록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지만 오히려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발행하거나 지출하면 경기가 더 악화되진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제 전문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면 지금 당장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초인플레이션, 즉 과도한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치솟는 상황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현재 호주가 부양책으로 내놓은 돈들은 대부분 나라의 부채, 즉 채권 발행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부의 부채는 다른 나라나 투자회사, 슈퍼펀드, 중앙은행들에게 돈을 빌리고 돈을 갚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자를 지급하면서 훗날 원금까지 모두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개인이 은행에서 론을 받고 갚아나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현재 호주가 발행한 채권의 반 이상은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럼 호주는 이 많은 빚들을 과연 언제 어떻게 갚을 계획일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사실은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어느 정도의 부채는 가지고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는 호주의 부채가 역사상 최고치에 달했지만 2000년대 중반에 호주 강산붐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호주는 경제 규모의 20%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나라의 부채와 비교했을 때는 그닥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경제 규모의 80%에 해당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현재 채권 이자는 0.7% 수준으로 아주 낮기 때문에 정부가 부채를 최대한 오랫동안 천천히 갚아 나간다면 호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하지만 결국 언제가 됐건 부채를 조금씩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정부가 빚을 없애는 주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 징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더 적은 지출을 함으로써 흑자를 낼 수 있게 되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선 예산을 줄여야겠죠. 그럼 국가 산업인 교육이나 병원 혹은 복지와 같은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많은 복지국가들이 그렇듯이 복지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호주 역시도 세금이 높은 편인데요. 사실상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지출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될 세대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셈이 되지요. 이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사태는 국가의 적자가 국민에겐 흑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한 언제든 얼마든 국가는 자금을 댈 수 있는 돈을 만들 것이라고 정치, 경제 전문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모든 부양책에 대한 기한을 6개월로 잡고 있는데요. 과연 이 모든 부양책이 끝나는 6개월 후엔 그 전에 우리가 가졌던 복지와 경제 상황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아무런 고민 없이 공원에서 뛰어놀던 그런 평범한 일상을